이강인은 왜 팀원 중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김도훈의 충격 고백. 이강인 뒤에 있는 세력 때문에 이강인을 필드 밖으로 쫓아낼 수 없어 무기력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가 끝난 뒤 팬들은 물론 언론까지 들썩이게 하는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싱가포르에서 취재진을 향한 이강인의 혼란스러운 태도에 실망과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늘 겸손과 프로페셔널함의 상징으로 평가받는 손흥민까지 목소리를 높여야 할 상황이 되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배주호는 이강인에게 출전 금지라는 엄중한 징계를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강인은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행동을 취했을까요? 영상을 통해 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6일 2026년 월드컵 2차 예선 경기에서 한국 팀은 싱가포르를 상대로 7대 0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이 모두 선발로 나서 2골씩 기록하며 빛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번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밀집된 수비에 맞서 한국팀은 초반 몇 분 동안 다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전반전 초반 이강인이 강력한 오른발 슛을 날리며 한국의 완승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주민규와 손흥민의 골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3대 0으로 앞선 상황에서 후반전에도 이강인이 왼발로 계속 득점을 올리며 4대 0으로 스코어를 끌어올리며 싱가포르의 희망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이 골 이후 싱가포르 선수들의 사기는 완전히 무너졌고 금세 많은 골을 내주었습니다. 한국이 5대 0으로 앞선 후반 12분에는 이강인 대신 엄원상이 투입되었고 이강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강인은 한국팀의 큰 승리를 도왔을 뿐만 아니라 플레이에서 자신의 재능을 입증했습니다. 양발로 득점하는 능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한국 축구의 귀중한 자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라인을 올리려는 싱가포르의 의지는 손흥민과 이강인의 뛰어난 활약으로 완전히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 대표팀의 공격 플레이는 주로 손흥민 개인의 활약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의 등장으로 팀은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공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강인은 팀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공격의 변화를 가져오며 팀의 플레이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강인은 능숙한 개인기와 똑똑한 볼 핸들링 능력으로 많은 득점 기회를 창출하며 팀의 중요한 승리에 기여했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의 조합은 강력한 공격 비호를 만들어 상대 수비가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한국팀이 국제 무대에서 더욱 강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완벽한 추가 요소입니다. 한국팀은 90분간의 경기를 7대 0의 완승으로 마쳤고 취재진은 뛰어난 활약을 펼친 이강인의 소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이강인은 믹스트 존에 들어서자 인터뷰 요청을 퉁명스럽게 거절하고 조용히 팀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취재진이 다시 부르려 해도 이강인은 왼손을 들어 사과하고 계속 떠났습니다. 이강인의 거부는 국내 기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기자들에게도 실망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기대감은 어느새 사라지고 흥미진진한 인터뷰를 기대했던 이들의 마음에는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이날 경기의 주역으로 꼽혔던 이강인이 침묵을 지키며 카메라와 거리를 두는 것을 선택해 언론의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사실 믹스트존은 선수들이 반드시 인터뷰에 참여해야 하는 곳은 아닙니다. 인터뷰를 원하지 않으면 바로 지나갈 수 있다는 점을 기자들은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강인의 행동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비록 인터뷰 거부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지만 그것은 이강인의 권리입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휴식을 취하고
막 치른 경기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접한 김도훈 감독은 이강인의 태도를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대표로 어매치에 출전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선수는 아무리 재능이 있더라도 책임감을 갖고 미디어를 포함한 주변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을 접한 김도훈 감독은 이강인의 태도를 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이는 수비를 개선하고 모든 경기 상황에서 팀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하는 코칭팀과 선수들에게 큰 도전을 제기합니다. 과거 한국팀은 선수 개개인의 능력치를 바탕으로 한 공격 전략을 구사했는데 그게 동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공격에 집중하다 보니 공격과 수비 능력의 불균형이 발생해 상대팀의 역습 상황에 직면하면 쉽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게다가 수비진이 항상 중앙에 튼튼한 지원 없이 직접 상대 공격수를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불안함이 느껴집니다. 이는 팀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선수단 전체의 심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항상 상대팀으로부터 큰 압박을 받게 되고 자신의 힘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싱가포르와의 경기는 한국팀에게 그야말로 돌파구였습니다. 김도훈 감독은 한국 대표팀의 공격과 수비 균형을 맞추며 탁월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선수들의 위치에 초점을 맞춘 덕분에 팀은 일관되고 효과적인 수비 및 공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산컵처럼 위치를 잃지 않고 선수들은 자신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고 모든 상황에서 효율성을 보장합니다. 공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수비와 공격이 유연하게 협력해 상대에게 즉각 압박물 가해 초반부터 반격을 막아냈습니다. 이는 전문성과 팀의 모든 부분에서 협력하려는 의지를 갖춘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한국팀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일 뿐만 아니라 팀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교훈이자 조요한 진전입니다. 이번 싱가포르전에서 한국팀의 혁신적인 전술과 투지가 이전 경기와 확연한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지난해 11월 홈경기에서는 5대0으로 승리했지만 이번 경기에서 팀의 접근 방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은 공격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공격과 수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초반 골을 터뜨렸을 뿐만 아니라